남자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여성 할당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성 할당제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 또는 공적인 진출을 위해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합헌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가장 난감한 문제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를 없애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없앨 게 없어서 지금 못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할당제가 있어야지 없애는데 없앨 네네. 수 있는 할당제가 네네네. 없어요. 일단은 1996년에 이제 생겼던 게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들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 진출 같은 거를 많이 못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선망받는 직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굉장히 시시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직업의 대명사처럼 네.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너무 없으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자 해가지고 공무원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뽑자라고 했던 게 96년에 생겼던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였는데 이게 2003년이 되면 양성평등 고용 목표제라는 걸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는데 한 성별이 30% 미만으로 뽑혔을 경우에는 네. 그 나머지만큼 추가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 네. 붙은 사람을 떨어뜨리고 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네네. 추가 채용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 건데 2008년에서 17년 동안 이 제도로 추가 합격한 인원을 봤더니 남성이 124명이고 여성이 10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이 네. 이 양성평등 고용 목표제의 수혜자인 네. 예, 예. 거죠. 네. 교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대부분의 교대들은 남학생 할당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뭐 30% 정도의 할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남학생을 30%는 뽑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한 사람을 점수대로 뽑으면 남학생을 네. 못 떨어지니까. 뽑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남학생들을 그렇게 할당제로 뽑아주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임용고시에서 탈락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떡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에서도 남학생 쿼터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럼 이제 이중수혜니까 안 된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성평등 지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네. 이제 그 하위를 차지할 때 거기서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임금 예. 격차고요. 네. 다른 거 하나가 이제 여성 대표성이라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여성이 얼마나 예. 그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의회 여성 의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정부 주요 장관급이나 그 고위 공무원 중에 여성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또 다른 거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기업의 임원급으로 가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보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요. 500대 기업의 여성 고위 임원 비율이 3%입니다. 네. 예, 그리고 500개 기업 중에 328곳의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명도 없는 네. 기업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그 모자라서 문제인 거지. 네. 여성이 뭐 너무 많이 할당제 때문에 진출에 있어서 문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예,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세계 경제 포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성평등 지수가 156개국 중에 102위였는데요. 경제 부문은 123위로 더 낮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4.6%가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성의 51.7%도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에 참여한 연령이 15세에서 39세까지라고 하는데요. 양 성별 모두 20대 초반에서 이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취업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남성들이 옛날하고 분명히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들이 대체로 학교 생활이나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수능 성적 같은 것도 남녀 학생 평균을 내면 여학생들이 이제 수학 같은 것도 남학생보다 더 많이 높게 나와요. 네. 그리고 대학 입학률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또 가봐도 네. 대학에서의 어떤 뭐 퍼포먼스도 네. 이제 당연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잘 네. 네. 내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20대에 하는 취업 시험 정도까지
근데 이걸 반대로 이제 남학생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긴 하죠. 그러니까 학생 때는 맨날 이제 여학생들이 자기를 이겼고, 예.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도 자기는 밀리다가 군대에 갔는데, 예. 자기가 군대에 갔다 왔더니 동기 여자애들은 이미 다 취업을 해 있고, 예.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리면서 학교에 다니고 뭐 힘들게 취업 준비한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인데, 근데 사실 이게 일단은 청소년기가 옛날에 비해서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취업 네네.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 좀 주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 후반에 원래 취업률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이 20대 전후반 다 걸쳐서 높아졌거든요. 네네. 하지만 30대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여성은 20대 후반의 취업률이 60%대인데요. 그거를 유지하는데 남성들은 80%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주취업 연령 자체가 더 밀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밀린다라는 어떤 그 감각 자체가 네. 어떤 20대라는 어떤 시기에 한정된 굉장히 네. 협소한 감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20대 초반, 특히 20대 초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날카로워져 네. 있는 네.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어떤 박탈감 같은 것들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어떤 한시적인 네. 착시에 가까운 것이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취업률 타격에 관련된 이제 그 기사나 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거든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사업들이 대체로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서비스업, 뭐 숙박업, 예. 요식업 이런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취업 분포도 보면 여성들이 취업되어 있는 분포들이 항상 임금이 굉장히 낮고 저평가되는 직종들이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역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5 주제를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것 말고 더 말씀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여기에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른바 그 꽃뱀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꽃뱀이 너무 많아서 뭐 남자들이 맨날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입증이 안 됐었고 굉장히 간접적인 데이터들만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검찰청이랑 여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성범죄 무고가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느냐. 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월별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이 가장 적을 때가 2,475건이고요. 예. 가장 많을 때가 4,201건입니다. 이게 월별이요. 네, 한 달에 다 합치면은 이제 몇만 건이 되는 거죠. 근데 성범죄 무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월의 건수가 89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1년을 다 합쳐봤자 네. 뭐 기껏해야 그렇죠. 몇백 정도인 거예요. 근데 자 2017년 18년 동안 접수된 성범죄 무고 사건이 이제 1,190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접수된 사건 중에 대부분이 맞고소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나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예. 맞고소를 하는 경우죠. 그게 이제 824건이었습니다. 이 1,190건 중에. 네. 근데 이 824건 중에 84.1%가 아예 검찰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것 중에서도 15.5%는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고소로 고소된 사건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게 6.4%에 불과해요. 네, 그렇다면 이 그러니까 그 많다는 꽃뱀은 이 네, 6.4%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인 게요. 왜냐하면 가령 뭐 정말 그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을 미끼로 상대방을 꼬여내가지고 뭐 네. 금품이나 이런 걸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어쨌든 금전이나 뭐든 이렇게 할 게 있는 사람들한테 예, 그렇죠. 조직적으로 접근을 하는 네. 거지. 이게 무슨 일상적으로 가서 뭐 떡볶이 얻어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존재해서 내가 뭘 못한다라는 식의 인식들이 너무 팽배하다는 예. 거죠.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차별이라는 것이 조금 모순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차별이 있어야만 존재 가능한 게 역차별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네.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차별이 먼저 없어져야 역차별도 같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모든 적극적 조치라는 건요. 만약에 차별이 충분히 시정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예. 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차별이 다 해결이 됐는데도 남아있으면 그건 차별이죠. 네, 예, 네. 그때부터는 역차별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거 맞아요. 자체가 차별입니다. 근데 그런 식의 변화, 극적인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은 매년 이제 그 임금 격차 1위를 계속 찍고 이제 그 성평등 관련 지수에서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네, 네. 이제 성평등 지수가 세계적으로 크게 그 3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높게 나오고 2개는 낮게 나와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높게 나오는 거 하나를 두고서 봐라 한국이 이렇게 성평등한 나라인데 니들이 맨날 차별받는다 그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높게 나오는 그 지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성들을 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경제 규모랑 비슷하게 나와요. 네네네네. 네,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뭐 이제 음. 여성들이 뭐 아이를 낳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릴 때 제대로 돌봄을 못 받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이런 데들 그리고 이제 뭐 조혼 같은 것들이 예.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경제적인 것과 같이 가는 네. 수치예요. 네. 나머지 2개는 뭐냐면 그 사회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가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낮게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 사회 남성에 비해서 한국 사회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들이 계속 있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임금이 사실은 제일 많고 그렇죠. 그 외에도 여성 대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 네.